안녕하세요, 배종만입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지금 포인트 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포인트를 이동을 해야 되는지, 자, 지금 타이밍에 포인트 이동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인트 이동을 해야 되는 첫 번째, 필드의 여건이 굉장히 위험하게 변할 때입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초봄 시즌에 댐권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마사로 이루어진 댐권이 많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해동이 되죠. 해동이 되면서부터 경사가 심한 장소, 마사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올라가 버리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배권에서 그렇게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댐권 같은 경우는 바로 바라피 수심이 10m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그리고 저수지권, 강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마철에 낚시를 하다 보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릎장화를 신고 이동을 했던 그 장소가 갑자기 내 가슴까지 오는 굉장히 급류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낚시를 하실 때는 내 몸,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5월이 넘어가면 이제 풀들이 많이 자라게 되고, 강계도 그렇고 저수지권도 그렇고, 운동화나 아니면 슬리퍼를 신고 낚시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독충들도 많죠. 독충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뱀, 독사 같은 뱀들은 이렇게 수분이 있는 그런 장소 근처에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덥고 귀찮더라도 여러분들 장화를 꼭 신으시고 낚시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야간 낚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야간 낚시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야간 낚시에서 여러분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건 잘 먹는 채비도 아니고 좋은 포인트도 아닙니다. 안전한 포인트, 내가 잘 아는 포인트, 그리고 출조는 항상 혼자가 아닌 같이 나가는 동행 출조객이 있을 때 좀 안전하게 낚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셔서 낚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포인트를 이동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안전한 상황이 아닐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봄에 댐권에서 직배권을 타고 낚시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구명조끼 하나 입으시고 낚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5월달, 6월달 이제 시즌이 되면 장화, 물에 들어가라고 장화를 신는 게 아니고 독충이나 뱀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장화 하나 신으시고, 야간 낚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소, 가로등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장소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를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 두 번째, 제가 낚시를 갈 때 제 기준의 두 번째입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냐? 바로 물색입니다. 늘 잘 나왔던 포인트에서 갑자기 물고기가 안 나오는 상황 중에 제가 겪었을 때 80% 정도 이상은 물색이 변화되었을 때, 또 물색이 변화되었을 때 고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 가장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특히나 이제 초급자분들은 낚시를 가기 전에 필드의 상황, 물색이라든지 수위라든지 이런 걸 보기 전에 본인의 채비, 잘 먹는 채비만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가시는데, 실상은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필드에 딱 도착했을 때 물색만 보면 오늘은 낚시가 좀 힘들겠구나 판단이 내려지죠. 낚시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맑은 물에는 고기 잡는 게 더욱더 힘들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몸소 느끼실 겁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늘 잘 나왔던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도착을 했을 때 물이 유리알처럼 맑고 2m, 3m 바닥이 전부 보이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포인트 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색이 맑은 상황에서 지금은 포인트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다라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라면, 그 장소에서 가장 장애물이 잘 형성되어 있는 장소, 장애물에 그늘이 있는 장소, 혹은 바람이 불어서 흙탕물이 퍼지는 그런 장소, 혹은 2m권까지 보인다라면 차라리 3m, 4m, 5m 정도 바닥이 안 보이는 깊은 장소를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상황일수록 루어 크기는 작게, 그리고
액션의 폭은 더 느리게, 작게, 느리게. 자, 루어 낚시를 하면서 작게, 느리게 써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상황은 공통적으로 그날의 활성도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물색이 변화가 있다. 물색이 계속 흐렸다가 갑자기 유리알처럼 맑아지는 상황이 오면 과감하게 포인트를 이동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덧붙여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물색을 맑게 만드는 요인은 많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 물색이 맑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턴오버라고 물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아래층에 있었던 뻘층에 있었던 물과 상층부에 있던 물이 완전히 뒤집혀서 수중에 있던 부유물들이 가라앉게 되면 굉장히 맑은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물이 맑아져서 베스 낚시가 잘 되었던 경우는 제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물색이 맑아져 있다, 그 상황에서 오늘 바람이 조금 불어주면 되는데 바람 또한 없이, 바람 한 점 없이 물색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들이 유영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상황일 때는 과감하게 포인트를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를 이동을 해야 될 때 너무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서 낚시를 할 때는 과감하게 포인트를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낚시를 우리가 할 때 베스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날의 기압, 공기가 누르는 힘이겠죠. 갑자기 고기압이었다가 저기압으로 바뀌거나, 혹은 날씨의 변화, 수면이 잔잔한 상황에서 바람이 불어주거나, 혹은 외부 기온의 변화,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면 수온이 쫙 올라가게 돼서 막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갑자기 추워지면 고기들이 또 입을 닫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큰 변수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낚시를 하는 낚시 스트레스입니다. 피싱 프레셔라고 하는데, 주로 토너먼트 경기가 있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안동호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경기가 있는 주 그리고 경기가 없는 주의 조항은 극과 극입니다. 경기가 있는 주에는 정말 고기 잡기가 힘든데 2주 정도만 경기가 없으면 던지면 물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만 봐도 낚시가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야말로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그런 포인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는 곳마다 낚시꾼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제 영상을 보고 니도 한번 경기 북부 와서 한번 잡아봐라, 니도 한번 강원도 와서 한번 잡아봐라 라고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오늘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리자면, 굳이 여기도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제가 그 사람 많은 데 가서 삽질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경기 북부나 강원도권에서 낚시가 힘든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만큼 수온도 늦게 오르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개체수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게 당연히 힘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자, 여러분들, 베스 낚시는 굉장히 이동이 편하지 않습니까? 낚싯대 하나, 태클박스 하나만 있으면 차에 투피스면 접어서 싣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드에 도착해서 꼭 낚시를 해야만 낚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 짬짬이 여기도 베스가 있을까 탐사 낚시를 많이 다니시고, 사람들 발길이 좀 뜸한 장소를 여러분들이 3군데 정도만 알고 계시면 1년 동안 낚시를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강을 알고 있고, 또 한 군데는 큰 저수지를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소류지를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대형 댐의 깊은 골창,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필드를 알고 계시면 상황에 맞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베스 낚시를 하면서 꽝을 맞기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한 군데만 파면, 그곳 상황이 안 좋으면 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가 안 먹겠다는데, 베스가 지금 먹기 싫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갔을 때, 낚시꾼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절대로 좋은 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외가 있다라면 겨울철에 거기서 뭐 따뜻한 물이 나와서 베스들이 스쿨링이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 말고는 희박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물고기를 낚아낸다는 건 정말 희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보시면 수백 명이 와서 대회를 하면 물고기 한 마리 낚는 사람이 1등을 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를 옮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은 바로 낚시인이 많이 몰려 있을 때 낚시꾼이 만들어내는 스트레스야말로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댓글을 다시죠. 내가 가는 곳은 365일 가면은 낚시 대회장인데 그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거기서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언밸런스한 채비 세팅을 해서 남들보다 5m, 10m 더 던질 수 있도록 6.9피트가 아니고 7.5피트의 헤비대에 뽕돌 20g짜리 달아서 남들보다 더 던지시든가, 혹은 남들이 5인치, 6인치를 쓰시면 2인치, 3인치의 정말 작은 그런 채비를 사용을 해서 예민한 베스를 공략을 하시든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 게 베스 낚시가 아니죠. 베스 낚시는 간단하게 편하게 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베스가 머무르기 좋을 만한 장소, 그리고 베스가 먹이 활동할 그 시간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낚아내는 게 바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베스 낚시를 하면서 포인트 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포인트를 옮겨야 될 때도 많죠. 저 역시도 어떤 날은 뭐 2시간씩 이동을 해서 포인트에 도착했지만 낚싯대 한번 안 담궈보고 이동을 하는 적도 많습니다. 딱 가서 상황이 안 맞다라면 차라리 여기서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상황이 다른 장소에서 찾아가서 낚시를 하는 게 좋았던 결과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산란 후기가 됐습니다. 고기 잘 나올 시즌입니다. 자, 산란기까지는 고기가 조금 예민하고 반응이 안 좋다가 이제 산란 후기가 되고, 수온도 지금 20도 정도, 물고기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수온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장마 전까지 굉장히 조과가 좋을 겁니다. 자, 1년 조과, 지금 못 잡으면 못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시간이 나실 때 낚시 열심히 다니시고 항상 안전하게 재미있게 낚시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